자,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확률을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었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확률은 우리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만들어서 풀었던 거고, 자, 이제 확률에서의 단독 재료야. 이건 단독이야, 단독.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가 있고요, 확률에서.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조건부 확률, 이거는 확률의 단독 재료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자, 확률에서는 딱 이렇게 두 가지의 독립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가 중복조합인 걸 모르고 풀면 이게 답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H라는 기호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쵸? 마찬가지야. 확률도 내가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걸 알아야 풀어. 마찬가지 독립시행의 확률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구나 라는 걸 알아야 풀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독립재료니까 얘는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재료야. 조건부 확률이야.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봐봐. 확률은 확률인데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의 확률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생각을 해봐.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합이 소수일 확률이야.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확률 문제들이야.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확률. 봐봐. 지금까지는 우리가 딱히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 신경을 써야 돼. 이 때라는 거. 얘를 신경을 써야 돼. 때라는 게 왜 나오겠어? 앞에 나오는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전체 사건이야. 그쵸?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 행위가 전체 사건이야. 그 다음에 합이 소수일 확률이니까 얘가 어떠한 특정 사건이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특정 사건이야. 지금까지의 확률 문제, 순열 조합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불을. 주사위 두 개의 합이 홀수일 때, 합이 소수일 확률. 봐봐. 때 앞에 봐봐. 때 앞에. 봐봐. 여기 나오는 이 전체 사건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의 전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합이 짝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뭐 하라는 거야? 짝수인 건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합이 홀수가 나왔을 때 그거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때 앞에 특정 조건이 있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알아야 푸는 거야.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자, 조건부 확률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방률 문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수식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적 표현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풀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얘네들은 뭔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씩. 자, 일단 조건방률은 크게 봤을 때 정의야, 정의. 자, 조건방률의 정의는 이겁니다. A 사건이 일어날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이게 조건방률이야. 야, 근데 니네 학교에서 조건방률 아직 안 했어? 니네 쭉 쉬었지? 자, 그럼 봐봐. 조건방률은 이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가 전체 사건이 아닌 거를 조건방률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거야. 그죠?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 문제에선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P에 B바 A. 일단 표현은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얘는 P의 A분의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니네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슬러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A 사건이 일어난 게 전체야. 전체 확률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봐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돼? 말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자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예시를 못 들고 있는데 자, 한 반에 남자가 7명이야. 여자가 13명이야.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잘 봐. 이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3명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8명이야. 남자,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자, 내가 이 반에서 한 명을 골랐을 때 이 반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수학을 좋아할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뭐가 돼? 이 반에서 한 명을 골랐을 때잖아. 그럼 이 반에서 한 명을 고르는 행위가 20이잖아. 20분의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11명이잖아. 이게 일반적인 확률이라고. 근데 조건부는 어떻게 가냐면 내가 이 반에서 여학생을 한 명 골랐을 때 이렇게 특정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때 앞에. 그러면 내가 여학생을 고르는 행위의 전체는 13이잖아. 분의 그 여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확률이야. 그럼 여학생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야? 8명이잖아. 그래서 조건방률이면 13분의 8이 된다고. 그러니까 남학생 이 3명은 애초에 내가 생각하는 전체 사건에 들어있지 않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여자분의 여자가 수학을 좋아하는 거야.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얘라고. 오케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 교집합 B 사건이라고.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조건방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방률에서 수식 문제는 그냥 수식으로 풀 거야.
그럼 얘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로 다 가지고 와. 앞에 배웠던 거. 우리 수식 문제의 대표가 뭐죠? 합의 법칙이야. P의 A 합집합 P. 자, 이게 뭐였죠? P는 확률이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이거는 뭐였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뺀다. 이게 합의 법칙이잖아. 자,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죠? 일단 배반 사건이 뭐였어?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니네. 이렇게 싹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배반 사건이 뭐야? 남녀, 홀짝. 내가 좀 얘기했잖아. 남자나 여자, 홀수나 짝수.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의 특징이 뭐야? 시방새들아.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이씨. 그러니까 배반 사건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P의 A 교집합 B가 0이다. 이러면 배반 사건이잖아. 그잖아. 그러면 합의 법칙이 어떻게 된다? P의 A 합집합 B는 그냥 PA 플러스 P, B가 되겠지. 그치? 교집합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독립사건. 독립사건이 뭐였죠? 독립사건? 혹시 독립사건 안 했니 우리? 원래 독립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긴 한데 내가 배반하면서 독립 같이 해준 것 같은데? 교집합이 곱인 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이거? P의 A 교집합 B가 PA, PB.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독립사건이 원래 여기 들어가는 단원이긴 한데 애들이 독립하고 배반을 하도 헷갈려가지고 아예 그냥 같이 알려주거든. 그럼 독립사건은 잠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봐봐. 이게 봐봐. 독립적이다. 무슨 뜻이야? 니네가 집에서 독립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연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가출. 그렇죠. 니네가 독립하면 가출이지.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오케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수아가 어디서 차이고 왔어. 그러면 나는 슬퍼 안 슬퍼?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서로 독립적인 관계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독립사건의 기본이 주사위, 동전, 얘네들이야. 봐봐. 내가 주사위를 2번을 던질 거야. 자, 처음 주사위를 던졌어. 그래서 홀수나 짝수가 나왔어. 자, 2번째 주사위를 던질 거야. 앞에 처음 던진 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서로 독립적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어. 10개 중에. 내가 하나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복원 추출이라고 해. 그러면 처음에 확인하고 넣어.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할 때 처음에 당첨이 됐냐 안 됐냐가 두 번째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이것도 독립사건인 거야. 그러면 독립사건에 반대되는 말은 종속사건이야. 그럼 이건 종속돼 있다야. 종속 뜻 알죠? 그쵸? 그럼 봐봐. 종속사건은 뭐냐 하면 당첨제비 중에 내가 하나를 뽑아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뽑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에 됐냐 안 됐냐에 따라 두 번째 사람이 영향을 받지.
그쵸? 이게 종속인 거야. 그럼 그게 아니면 독립인 거야. 독립사건이야. 그래서 자, 이거 의미 이해해봐. 이거는 뭐야? A 그리고 B야.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고 동시에 B 사건도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독립사건이라며. 서로 영향을 안 준다며.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한 거야. 그래서 원래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을 이렇게 세트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배반사건은 이거, 독립사건은 이거. 그런데 세트로 공부하는 거지 얘네 둘이 영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서로 전혀 다른 이론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거든. AB가 배반사건이면 AB는 독립사건이다. AB가 독립사건이면 AB는 배반사건이다. 이렇게 물어봐.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서로 전혀 연관성은 없어. 그냥 비슷해서 같이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하여 P의 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의 A, P의 B 합의 공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죠? 지금 내가 뭐 해주는 거냐면 수식 문제로 나오는 모든 문제의 풀이를 다 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풀 거 저런 거라고. 저게 수식 문제야. 저거. 저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 수식으로 나오면 이제 P의 A바 B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P의 A바 B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뭐 분의 뭐? P B분의 얘가 분모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거 분의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자, 얘가 만약에 독립이야. 얘가 독립사건이야. 야, 독립이면 뭐라고 그랬죠? PA 교 B가 뭐라고 그랬지? PA 곱하기 PB라고 그랬지? 그럼 PA 곱하기 PB니까 PB 날라가네? 그러니까 조건부지만 뭐가 나와? 그냥 PA가 나오지. 이렇게. 근데 이건 잘 생각해보면 A하고 B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야. 즉, 이거 지금 말로 읽으면 뭐죠?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근데 A하고 B는 독립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네가 뭔 상관이야? 난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그냥 PA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배반. 자, 배반 사건이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 전체 홀수밖에 없는데 거기 짝수가 어디 있어? 그쵸? 의미로 생각해도 얘는 뭐야? 0이야. 수식으로 생각해도 A 교집합 B는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분의 0이니까 0이야. 알겠죠? 이게 전부야. 수식 문제의 풀이. 이게 전부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만 다 이해를 하면 일단 우리는 수식 문제는 끝이야. 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수식 문제예요. 수식 문제. 그래서 수식은 수식으로만 푸는 거야. 근데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이거거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얘로 풀어.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조건부 문제를 다 이걸로 풀어버리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분해서 푸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근데 얘는 수식 문제니 표 문제니 언어적 표현 문제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풀이법을 달리 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고난도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수능에서도 4점짜리로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일단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거다. 그러면 자, 일단 조건부부터 B바 A. 자, 얘는 PA분의 P의 A 교집합 B인데 PA가 나와 있어요. 10분의 3이라고. 교집합은 안 나와 있어요. A 교집합 B. 근데 얘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알아? A 교집합 B가 뭐라고? 20분의 3이라는 걸 알아. 그쵸?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알아. P의 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인데 네 가지 중에 얘 10분의 7은 얘 10분의 3 플러스 PB 마이너스 A 교집합 B 20분의 3 이렇게 해서 PB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얘. 자, 얘는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야,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야? A 교 B의 여. 이거 뭐야? 뭐야? 이걸 모른다고? 집합인데? 차집합.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그제들아. 시방새들아. 시방새들아.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B. 차집합. 알아야 되고요. 드모르간은 알아요? 이 새끼들 1학년 때 누구한테 배웠어, 이씨. 이거. 얘는 뭐 할 수 있다? A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만. 나머지 뭐 교환법칙, 뭐 결합법칙 뭐 이런 건 안 나오니까. 두 가지는 여기서 계속 쓰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P의 A-B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이거는 정식 수식이 아니야. 근데 어차피 니는 서술형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얘인 거야. 마음속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그럼 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PA에서 뭘 빼야 돼? 여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는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게 정식 풀이야. 알겠죠? 그럼 얘가 5분의 1이라는 거야, 얘가.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라며.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넘어오면 15분의 2란 얘기죠. 그쵸? 그럼 뭐 됐네. 쟤는 뭐라고? P의 B바 A는 PA분의 P의 A 교집합 B니까 다 알죠. 그죠? 이게 수식 문제야. 알겠죠? 그 첫 글자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배반 나와 있으면 교집합이 0이다. 그쵸? 그러면 쟤는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A바 B의 여.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P의 B여 분의 P의 A 교집합 B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야, PB가 4분의 1이야. 그럼 P여는 뭐야? PB여. 얘는 뭐야?
얘는 4분의 3이겠지. 그죠? B의 여사건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얘가? P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근데 정식으로 쓰면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배반사건이니까 얘가 뭐야? 얘는 그냥 0이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PA만 알면 되지. 다 나와 있죠. 그죠? 수식은 이제 니네가 하세요. 알겠죠?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2의 약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봐봐. 자, 12의 약수야. 자, 12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이야. 주사위니까. 자, 그러면 봐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2하고 4하고 6이거든. 그지? 자, 그러면 얘가 A 사건이고 얘가 B 사건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자, P의 A바 B야. 이거야. 그러면 일단 말로 하는 것도 연습을 해봅시다. 말로. 자, 요거 문제 넣어서 바꿔봐. 그러면 때가 뭐야? 때가. 전체 사건이 좀 B잖아. 그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B가 뭐야? 짝수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야. 나왔을 때 그 눈이 뭐라는 거야? A라는 거야. 12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시오야.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나온 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식을 보고 우리가 말로 뱉었잖아. 이게 정규 교육과정이 내가 지금 말한 거를 굳이 수식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게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거를 굳이 수식으로 바꿔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식으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PB분의 P의 A 교집합 B거든. 이거거든. 자, 그러면 자, 주사위 하나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이 뭔데? PB가 뭐야? 2분의 1이지. 주사위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분의 대학 가야지. A 교집합 B야. 일단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경우의 수 뭐? 6분의 A 교집합 B야. 그러면 얘면서 얘야. 그럼 뭐야? 하나, 둘, 셋이지. 그쵸? 세 가지. 결국 얘는 뭐야? 1. 이렇게 나오지. 이해해봐. 확률이 1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00%지. 그죠? 그거를 왜 100% 나왔나 이해해봐.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짝수는 모두 12의 약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100%겠지. 그쵸? 자, 이번에는 B바 A야. 그럼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야. PA 뭐야? 주사위를 던져서 1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야. 그럼 뭐야? 6분의 5지. 이거지. 분의 PA 교집합 B. 아까 했잖아. 2분의 1이래매. 그쵸? 그러니까 뭐야? 5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할 수 있어요. 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간단하게 한눈에 보이니까 요 문제부터 해볼게요. 요 문제부터. 자, 일단 문제를 읽어봐.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그랬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그걸 니네가 어디쯤 느끼나 봐봐. 고등학교 60명을 대상으로 A 과목과 B 과목의 선호도를 조사한 건데 6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여학생일 때 앞에 나온 게 60명 중에 그냥 한 명을 뽑은 게 아니지. 그쵸? 60명 중에 한 학생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여학생일 때야. 특정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여학생일 때 A 과목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봐봐. 자, 이게 표가 나와 있으면 표 문제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봐봐. 여학생. 이거는 정식풀이 하는 거야, 정식풀이. 여학생일 사건. 자, 이거를 B라고 해보자고. B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A 과목 선호. 이거를 A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P에 뭐봐 뭐야?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봐 뭐야? 여자일 때 여자가 A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 그쵸? 그럼 여자가 뭐야? B 사건이잖아. A 좋아하는 게 A잖아. 그러니까 얘는 A 바 B라고. 이걸 구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치? 자, 그럼 따지고 보면 얘는 PB분의 P의 A 교집합 B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봐봐. 자, PB가 뭐야? 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얘가 여자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자를 뽑을 확률이 뭐야? 60분의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야. 28이지. 분의. 자, 60분의 한 명을 뽑았더니 A 과목을 선호하는 B 여학생이야. 그럼 A 과목을 선호하는 여학생이면 뭐야? 몇 명이야? 12명이잖아. 12명.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8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결과가 이건데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한 거야. 왜냐면 굳이 얘네들의 사건을 기호로 표현해서 굳이 이 식을 만들어서 굳이 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업을 안 하겠다고. 이 작업을. 그냥 한번 해봤잖아.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그럼 앞으로 표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잘 보시면 28분의 12라고 한 거를 그냥 저 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끄집어낼 수 없나?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렇잖아.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가 여학생이라며. 여학생이 봐봐. 이건 지금 확률분의 확률이거든. 근데 잘 보시면 얘네는 뭐야? 얘네는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럼 확률분의 확률이니까 어차피 이거 날라갈 거 아니야. 날라가면서 확률분의 확률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나는 그냥 경우의 수만 따져도 된다는 얘기야. 즉,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일 경우의 수가 28이잖아. 그 중에서 A 과목을 선호하는 여학생이니까 12명이잖아. 그러면 바로 그냥 28분의 12 그냥 다이렉트로 뽑을 수 있다고. 오케이 바리? 그래서 수식 이후로는 우리가 기호를 굳이 안 쓸 거라고.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표 문제가 좋은 게 한눈으로 그냥 딱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뭐냐면 2 곱하기 2 표가 나와야 돼. 이렇게. 아니면 뭐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3 곱하기 3 이러면 표가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표끼리 겹치는 게 없으면 돼. 그러니까 A 과목과 B 과목 둘 다 선택한 애가 없잖아. 그 다음에 남자면서 여자 없잖아. 이렇게 겹치는 게 없이 각각 들어가는 건 표 문제가 더 편해요.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앞에 문제 봅시다. 자,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1, 2학년 학생 50명이 참가했어. 대회 참가한 학생 다음 두 주제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되고 각 학생이 자, A는 수학의 역사, B는 뭐 수학과 예술이래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이 이렇게 했대요. 자, 50명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1학년일 때 이 학생이 주제 B를 고른 학생의 확률을 P1이라고 한다고. 표 나와 있으니까 표에서 그냥 바로 끄집어내. 자, 1학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24. 그 애가 B를 골랐어. 16. 그러니까 P1은 뭐야? 24분의 16.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구하시면 된다. 자, 이 대회에서 수아에 너 시킬 건데 5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이 주제 B를 고른 학생일 때. 자, 이번에는 한 명을 골랐는데 때 앞에 주제 B를 고른 학생이 나온 거야. 이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이야. 수아야, 뭐야? 뭐분의 뭐야? 이 새끼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었네? 오씨. 그래, B를 고른 학생 분의 1학년일 학생 30분의 16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표 문제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표 문제는 그냥 계속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네, 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언어적 표현 문제예요. 여기부터. 쭉 언어적 표현 문제예요.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해설지 보잖아. 어려워. 근데 그냥 우리가 문제를 푸는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패턴대로 잘 보세요. A 사건이 일어날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 언어적 표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일단 A 사건이 일어나야지. 일단 A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네들을 각각 따로 구해. 알겠지? 그러면 이거의 확률이 P가 나왔고 이거의 확률이 Q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답은 뭐야? P 플러스 Q분의 P야. 이해해봐. 봐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해야 돼. 그게 분모잖아. 근데 이 문제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나는 두 가지로 나눌 거라고. B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게 뭐겠어요? 그게 A가 일어날 사건이겠지. 전체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 분의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니까 P. 이렇게 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근데 이게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게 세 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뭐 네 가지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각각을 구해서 이쪽을 다 더한 거분에 원하는 특정한 거를 찾아서 가면 돼. 그래서 언어적 표현 문제는 우리가 딱 이렇게 풀 거야. 이게 가장 심플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그냥 A 사건이 일어나는 걸 쭉 나열할 거야, 그냥. 보통 이렇게 순서상 문제로 많이 나와. 쭉 나열해. 거기서 직접 B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개수를 이렇게 따져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는 거야. 나랑.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특정한 게 나왔죠? 그쵸? 자, 그럼 봐봐. 곱이 짝수가 나온 거야. 짝수가.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원하는 게. 합이 6이거나 8 나오는 거를 원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 외에는 뭐야? 그 외에는 합이 6, 8이 아닌 경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이거는 나열이 편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봐봐. 일단 곱이 짝수가 나왔어. 곱이 짝수가 나오려면 뭐냐? 곱이 짝수가 나오려면. 곱이 짝수가 나오려면 주사위니까 A, B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곱이 짝수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가 홀수여야 되지. 아, 내가 왜 이 문제를 앞에 놓았지?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일반적인 문제가 차라리 더 쉽고 우리 입장에선 짝수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여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얘만 경우의 수 구하라고 그러면 뭐 할 거야? 여사건 할 거지? 그죠? 홀수에서 빼서 할 거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합이 6하고 8 나오는 게 안 보이잖아. 그죠? 보이질 않잖아. 근데 아니네. 얘는 그냥 푸는 게 난데. 아니, 왜 얘가 앞에 나온 거야? 우리 입장에선 얘가 응용인데. 에이씨. 얘는 이거보다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얘는 나열해서 하는 게 나아요. 자, 일단 얘는 곱이 짝수인 거. 그냥 경우의 수로 합시다. 경우의 수로. 자, 곱이 짝수인 거 몇 개예요? 곱이 짝수인 거. 일단 주사위 2개 6 곱하기 6에서 순서상 하는 거야 지금. 홀수 곱한 거죠. 3 곱하기 3이지. 이거지. 그러니까 몇 개야? 36에서 9 뺀 거니까 27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두 개를 합치면 27개라는 거야. 그쵸? 그거 중에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죠. 얘만. 어차피 합은 구했으니까 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합이 6 나오는 거야. 곱이 짝수인 것 중에. 그러면 얘는 뭐 있어요? 1, 5 안 되지. 홀수만 있으니까. 그러면 2, 4. 그 다음에 3, 3 안 되지.
그러니까 4, 2. 이렇게 해서 6 되는 건 얘밖에 없죠. 그 다음에 8 되는 거 2, 6 가능하죠. 그 다음에 3, 5 안 되지. 4, 4 되지. 그 다음에 6, 2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몇 개인 거야? 얘가 5개인 거야. 그쵸?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22개 나오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아까 말한 그냥 나열한 다음에 일일이 찾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에요. 얘가 먼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것도 그 문제겠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7보다 작을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7보다 클 확률을 구해냅니다. 그냥 나열. 원래는 전체 합이 7보다 작다. 이게 전체고요.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곱이 7보다 크다.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를.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곱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반대되는 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와 얘를 구하는 게 편하면 각각 구해서 더한 거분에 이거 하시면 되고, 얘처럼 굳이 얘하고 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순서상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A, B라고 봤을 때 합이 7보다 작아. 그럼 뭐 있어요? 그럼 얘는 1,5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해서 1,4, 1,3, 1,2, 1,1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4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2,1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3,3 그럼 뭐 3,2, 3,1 그 다음에 4,2, 4,1 그 다음에 5,1 이렇게 하면 전체지. 전체. 자, 이거 중에 뭐야? 곱이 7보다 큰 거 고르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야, 이거 전체가 몇 개야? 1, 2, 3, 4, 5거든. 1, 2, 3, 4, 5가 뭐야? 15개죠. 그러면 15분의 곱이 7보다 큰 거. 곱이 7보다 큰 게 누구 있어요? 얘. 얘. 이렇게 3개 있지. 3.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고 일일이 찾는 문제.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부터가 이제 언어적 표현 문제. 이것도. 자, 이것도 잘 봐. A 상자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있고요. B 상자에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임의로 한 개의 상자를 택하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모두 흰 공이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공이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이야. 그럼 봐봐. 전체는 뭐야? 전체는 흰 공이 2개가 나왔다가 전체야.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A에서 흰 공 2개 나온 거야. A에서 흰 공이 2개가 나온 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은 뭐야? A에서 흰 공 2개가 나오지 않았을 때야. 그럼 그 상대방은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B에서
흰 공이 2개 나온 경우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하는 거야. 이제 하는 거야. 야, A에서 흰 공 2개가 나왔거든? 그럼 일단 내가 상자 2개가 있는 걸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A를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뭐야? 일단 2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쵸? A를 선택을 할 다음에 그 다음에 A에서 6개 중에 2개의 공을 꺼낸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서 흰 공이 2개가 나온 거야. 그럼 뭐야? 3C2 이렇게 되죠.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상자를 B를 택했어. 2분의 1 곱하기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어. 거기에서 흰 공 2개가 나왔어. 그럼 뭐야? 4C2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2개 더한 거분에 이거 하라고. 응? 2분의 1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데 일단은 해야 돼. 왜냐하면 얘네는 어차피 확률이 똑같잖아. 이게 계산했을 때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A하고 B를 선택하는 확률 자체가 달라. 그럼 이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쟤 같은 경우, 쟤도 똑같거든, 문제가. 2대 기계 A, B야. 생산량이 40%, 60%야. 근데 하나를 했는데 불량품이야. 그럼 일단 얘도 뭐냐면 불량이 전체야. 근데 이게 A에서 불량이냐 B에서 불량이냐 이거거든. 근데 내가 하나를 골랐는데 얘가 A야. 얘가 B야. 확률이 다르잖아. A를 뽑는 건 10분의 4고 B를 뽑는 건 10분의 6이잖아. 달라요. 근데 사실 확률이 같을 때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2개 더한 다음에 얘로 나눌 거니까 2분의 1이 다 날라가거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얘네 2개 더한 거분의 이거야.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분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확률분의 확률은 전체 확률이 같으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해도 돼.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뭐만 계산하면 돼? 4C 2분의 3C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말이? 네. 그럼 이제 나누는 것만 연습을 합시다. 자, 흰 공 3개에는 1, 2, 3의 숫자를 하나씩 적고 검은 공 3개는 4, 5, 6의 숫자를 적었어요. 자,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다.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소수일 때 이거야. 자, 그럼 뭐야? 자, 합이 소수인 게 전체야. 그쵸? 자, 나눠볼까? 나눠보자. 자,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2개의 공의 색이 같은 거야. 자, 2개의 공이 같다. 색이 같은 거야. 그쵸? 그럼 그거의 반대는? 2개의 공이 색이 다르다지. 그쵸? 1차로 이렇게 나눌 수만 있으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2개를 꺼냈어. 근데 일단 합이 소수야. 자, 소수인 거 해볼까? 소수 뭐예요? 2 있고요. 3 있고요. 5 있고요. 7 있고요. 그 다음에 11 있고요. 네,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쵸? 자, 2개의 색깔이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동시에 꺼냈죠? 동시에 꺼냈으니까 1 더하기 1 그런 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2는 안 나와. 그쵸? 3은 2 더하기 1밖에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5는 1 더하기 4 가능하고요.
2 더하기 3 가능하죠. 그 다음에 7은 1 더하기 6 가능하고요. 2 더하기 5 가능하고요. 3 더하기 4 가능하죠. 그쵸? 11은 5 더하기 6 얘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자, 두 개의 색이 같은 경우, 두 개의 색이 같은 경우가 뭐야? 지금 1, 2, 3 같은 색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게 얘. 그 다음에 5, 6, 4, 5, 6이 같은 거니까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얘. 뭐야, 두 개밖에 없어? 그러네? 플러스 3. 어? 2 플러스 3. 얘요? 네. 아, 1, 2, 3. 아, 이렇게. 세 개 있죠, 세 개. 그쵸? 그러니까 얘가 몇 개야? 세 가지인 거야. 전체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죠. 전체가 7개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7분의 3.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것도 나열이었네요. 그죠? 나열은 나열대로 하시면 되고. 대충 알죠, 이제? 그쵸? 대충 느낌 오죠? 느낌 오면 니네가 하는 거지. 좀 긴 거 해볼까요? 자, 수학여행지를 결정하기 위해 A반, B반을 대상으로 경주 설악산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설문조사를 했다. A반에서는 10명, 설악산 15명의 반을, B에서는 경주 10명. A, B 두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설악산을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B반일 확률. 이거 무슨 문제 같아? 뭐 두 가지로 하셔도 돼요. 봐봐. 반드시 한 곳만을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얘 딱 뭐야? A반, B반. 그 다음에 설악산, 경주. 2 곱하기 2지. 그래서 얘는 사실상 도표로 만들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A반, B반, 설악산, 경주. 이렇게 하면 얘가 25명, B가 22명, 그 다음에 설악산 A반에서는 경주 10명, 설악산 15명, B반에서는 경주 12명, 1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25명이고 얘가 22명이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됐어요. 설악산을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B반일 확률.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알죠? 표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어떻게 둘이 그렇게 지금 아니 한 새끼는 대가리 졌다는가 한 새끼는 이러고 있고 집중력 끝났죠? 끝났어요. 우리에게 4시간 수업은 너무 힘들죠? 그럴 수 있어요. 자, 남자 12명, 여자 8명으로 이루어진 영국 동아리에서 배우팀 스태프들 중 어느 한 팀에만 반드시 속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이것도 표 만들면 편하게 할 수 있죠. A에서 출발해 다른 역을 거치지 않고 B역만을 거쳐 C역으로 가는 기차가 있대요. A역에 비어있는 기차에 남자 90, 여자 60명 승객이 승차했대요. B역에서는 남자 18, 여자 12명이 하차하고 남자... 니네 가세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이게 아까 그거예요. 볼트야. 봐봐. 하나의 볼트가 불량품이었을 때 내가 하나를 골랐어. 근데 걔가 뭐야? 불량.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A에서 만들었어. A에서 불량.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뭐야? B에서 불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생산량이 40% 60%야. 내가 하나를 딱 골랐어. 그게 A에서 생산됐었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10분의 4. 이게 웬만하면 약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 두 개 더한 거분의 뭐잖아. 근데 이게 약분을 하면 분모가 달라져. 웬만하면 약분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골랐어. 근데 얘가 불량품이어야 돼. 불량일 확률이 5%야. 10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불량이야. 내가 하나를 골랐는데 걔가 B야. 그게 10분의 6. 그 다음에 걔가 불량률이 3%야. 그럼 10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더한 거분의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써놓고 분모가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3, 6, 18, 5, 4, 20 분의 20 이렇게 해주는 게 언어적 표현 문제의 기본 문제라고. 알겠니? 알겠니? 아씨 배고파 죽겠네.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독립사건이 원래 여기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앞에서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사건이 포함된 수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지 말고 그냥 수식 문제는 아까 알려드린 걔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식 문제까지 하시고요.